예, 의원님들 오늘 아침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동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무과 직원의 안내를 보고와 함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각 읍면의 그 행정기구에는 다 이 TV가 CCTV 나가거든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이 마이크 사용을 입에 항상 좀 가까이 대셔갖고 하셔야 된답니다. 안 들린답니다. 그때에서는. 그러니까 마이크 사용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럼 혹시 회의 중에 자리에 좀 이동하실 때는 이 의자가 이리 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TV에 지금 밖에서 듣는 소리가 그래서 의자는 좀 바로 해주시고 나가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지금 예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님 10분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 보고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안과 직원 이병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10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8월 1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초과경정 세입제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8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신재범 위원님께서 당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칭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칭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민경 의원님 추천합니다. 박희성 의원께서 최민경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당위원회 최민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민경 의원께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마스크 벗어도 되겠지. 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현 위원님. 네. 강희순 의원 추천드립니다. 김민현 위원님께서 강희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강희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순 위원님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희순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간사로 임명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간사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희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증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3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2년 8월 1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반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과 우리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점검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기준예산 8,022억 5천만 원에 7.63%인 611억 9,900만 원이 증가된 8,634억 5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기준예산의 4.66%인 319억 500만 원이 증가된 7,164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준예산의 24.89%인 292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46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임 예산 규모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임대료 수입 1,700만 원, 대성산업단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QSF분 10억 원, 시군 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1천만 원 등이 증가하고 대성산업단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한국수소발전분, 대성산업단지 분양계약금 한국남부발전분,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비 계약금 등이 감소되어 세액 수입원 전체는 211억 1,200만 원 감소되고 얻은 수입은 어린이집 확충 7억 원 등의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457억 7,300만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481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원, 하동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30억 원 등의 국고보조금 등 45억 7천만 원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억 6,100만 원 등의 도비보조금 2억 1,900만 원으로 전체 보조금은 47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자주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457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 수입 감소액이 211억 원에 달하여 이 중 대부분 3단 개발 관련 분양금 및 개발 수익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세입 대상으로 인해 군 재정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 증액이 없었다면 세외 수입 감액으로 인해 군 재정에 타격이 더 컸을 것이므로 향후 세입 산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 3억 원, 섬진강 하동지구 하천 환경정비 적치장 조성 8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6억 원 등이고 보조사업으로는 하동 야생차 웰스케어 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7억 원,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센터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남도 이대교 건설사업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정년단 운영 결과의 일환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사업을 포함해 지방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하였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년단 운영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로되며 현재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매우 불안정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추후에는 반드시 예산 편성 이전에 재정 건전성 분석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그중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화계, 진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등이 증가되고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대성 3단 지방채 이자 상환에 16억 100만 원, 소송 판결금 등에 300억 원이 각각 증액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시 소송 판결금 중에서 184억 원을 조정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3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므로 우발채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나 그 기준과 대응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운영에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우발채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성 3단 지방채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지방채 용연 상함과 함께 교부세 감액 등 또 다른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중앙경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개속비 사업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방문 행사 관계 부서가 있어 부득이 예산심사 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 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 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예산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하여 강영성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영성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언제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민경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가 이해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대송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임시적 세수입 중 징수 불투명 세입 감편성, 세입 타당성 재검토 및 불효불급한 사업의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산당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우발 채무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해 한신공영 공사대금 등 소송 판결금 적립 등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점검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의 7.63%인 611억 9,998만 1천원이 증액된 8,634억 5천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에게는 319억 594만 3천원이 증액된 7,164억 6,57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에게는 전체 292억 9,403만 8천원이 증액된 1,469억 8,4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에게 세입은 319억 59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211억 1,298만 8천원이 감액된 332억 112만 3천원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임대료 수입 1,714만 8천원이 증액된 61억 9,974만 2천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QSF 10억 원, 남도 이대교 건설사업 강양시 분담보조금 1억 500만원, 진화물 액화탄산 공급 기반시설 설치 시범 1억 4,897만 4천원 등이 증액되고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한국수소발전 98억 4,123만 8천원,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금 한국남부발전 45억 1,193만 7천원,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비 계약금 50억 7,305만 5천원, 대송산단 토석 매각대금 31억 2,223만 5천원 등이 감액되어 총 211억 3,613만 6천원이 감액된 267억 4,03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81억 5,327만 3천원이 증액된 3,534억 9,627만 3천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457억 7,327만 3천원, 특별교부세는 23억 8천만 원이 각 정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주요 내역으로 어린이집 확충 7억 원, 섬진강 디지털 관광 거점 조성사업 5억 원, 하동군 야생차 웰리스 케어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7억 원, 탄소 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이명 소교랑 정비사업 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 사업 7,500만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7억 9,065만 8천 원이 정액된 2,227억 4,644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5억 7,069만 4천 원, 도비보조금이 2억 1,996만 4천 원 각각 정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다음 5페이지 주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 수입 등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19억 594만 3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은 405억 2,832만 2천 원이 정액되었으며 특정 재원은 72억 4,565만 8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45억 7,069만 4천 원, 특별고유세는 23억 8천만 원, 도비보조금 2억 1,996만 4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을 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70억 6,148만 2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에 따라 군비 229억 2,95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자체사업 108억 5,965만 6천 원, 지방보조금 5억 1,319만 6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 78억 9,823만 9천 원, 유보액 및 경상경비 절감액 36억 5,84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절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 현황입니다.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4.66%가 정액된 7,164억 6,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3.92%가 감액된 283억 7,888만 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4.44%가 정액된 237억 8,958만 5천 원, 교육은 0.20%가 정액된 38억 5,355만 9천 원, 문화 및 관광은 3.12%가 정액된 563억 194만 5천 원, 환경은 1.32%가 정액된 595억 1,676만 9천 원, 사회복지는 1.91%가 감액된 1,127억 4,170만 1천 원, 보건은 4.77%가 정액된 145억 6,538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2.11%가 정액된 1,582억 1,809만 7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41.45%가 정액된 1,071억 2,537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는 1.42%가 감액된 294억 5,925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99%가 정액된 383억 4,475만 2천 원, 과학기술 분야는 9.71%가 감액된 1억 3,019만 1천 원, 예비비는 31.25%가 감액된 44억 원, 기타 분야는 4.72%가 감액된 796억 4,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287억 7,581만 9천 원,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602만 원을 각 정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정감이 없으며
수질 개선 기금 사업 특별에게 5억 1,219만 9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주요 정감 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 정감 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 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섭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좀 자료로 모셔주십시오. 네, 부군수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불철주야 군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열철 부군수님, 정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편성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큰 방향과 목적 그리고 흐름이 어떤 것입니까? 예, 부군수 정명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2회 추경은 국가 2회 추경에 따라서 후속적 지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지방교부세를 증감분을 이제 반영을 하고, 특히 우리 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에 종전에도 이렇게 재정 점검단 운영 결과를 한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징수불통에 명한 세입을 간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신공영 우발 채무에 대한 판결금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기타 우리 불효불급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군의 그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이렇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추경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는 조직 개편이 선행되고 추경은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자료되는데, 조직 개편과 추경을 동시에 함으로써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민선 8기의 목표 반영과 조직 개편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 편성의 주 목적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함이며, 경기 침체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우리 군은 갈사 대송으로 인하여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소송 판결금을 대비하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의 행복 지수 향상도 도모하고 재정 건전성도 위한 양방향 예산 편성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2의 추경 편성안은 주인인 국민보다는 행정위주의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소통, 변화, 활력, 국민과 함께하는 군정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운영하기 위한 국민이 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으며,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찾아볼 수 없고, 매력 있는 문화 관광을 위해서 국도비 등 공모 사업에 얻은 자원이 많이 확보해야 하나 감조정되었습니다. 부원수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 가지 민선 8기 군정 출범 후에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이 어떤
시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조금 좋았을 건데 하는 근데 뭐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국도비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추경을 시기를 또 놓치게 되면은 이렇게 또 주민들의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또 우리 군의 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추거나 집행이 좀 늦추게 되면은 결국 그게 주민들에게 이제 또 기회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이 우리 하동군이 그 재정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뭐 조그만 크고 작은 소규모 또는 뭐 중규모든 수건 사업들을 모두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재정점검단 운영 결과 한신공영 우발 채무에 대해서 이제 소송 판결금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300억을 적립을 지금 했는데 이게 이제 소송 판결의 시기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할 수도 있고 3회 추경에도 또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최악의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우발 채무와 관련해서 한신공영과 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기가 좀 당겨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기존의 우발 채무에다가 법정 이자가 이제 매일 뭐 계산을 하자면은 한 2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불어납니다. 불어나기 때문에 또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좋은 또 결과를 또 이끌어내 가지고 저기에 또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최소한 300억 정도는 이렇게 저희들이 적립을 해두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또 집행을 해서 법정 이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님께서 그 답변하시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재정을 어렵게 만든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하동 국민이 재정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몇 번 의회가 이렇게 좀 유감을 표명해 달라라는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군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동군의 유발 채무가 상환한 것, 앞으로 상환될 걸 합하면 약 4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마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미안한 마다 한마디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많이 좀 유감스럽고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군중과 국민을 위하여 진정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2차 추경 편성은 아무리 보아도 갈사산당 관련 한신공영 재판 판결권 확보를 위한 예산 말고는 그 어떤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찾아볼 수 없어 심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세입 정리, 세출 절감분, 삭감 등 정리 추경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해계년도에 계획했던 세입과 세출 예산은 마지막 추경을 정리해야 하는데도 이번 추경을 보면 3차 결산 추경을 한 것처럼 마지막 정리 추경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 3차 추경은 안 하실 거죠? 필요에 따라서 3차 추경 여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추경을 하는 게 부군수님께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성 세부 상황은 단국과소 심의를 하면서 차차 심의 의논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예. 존경하는 정영섭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을 걱정하시고 제2의 추경의 또 지적사항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반영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예산이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 대선 갈사 산단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이제 어려워진 부분이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인데, 조만간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외부에 이렇게 보고하실 주민들께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와 함께 또 우리 또 재정 부분 외에 또 앞으로 우리 하동 군정이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들, 정책들에 대한 설명의 기회가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석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강영성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세입은 458억 8,327만 3천원이 정액된 3,786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수입, 기타 수입으로 시군 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1천만 원, 보통교부세 457억 7,327만 3천 원을 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은 세출 구조 조정 등 군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자 당초 대비 21억 9,79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 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민선 7기 군정기록집 발간 1,763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간담회 101만 5천 원, 자산 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80만 원 등 2,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 운영 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 294만 3천 원, 국내여비 108만 원 등 402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통계 운영관리는 통계연보 발간 15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감사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감사 수감물품 구입 등 305만 2천 원, 국내 여비 90만 원 등 39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홍보 부분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홍보 활동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군정 홍보 광고 수수료 3,546만 4천 원을
홍보 운영 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 359만 4천 원,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유지보수비 1,536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이벤트 시상금 500만 원 등 2,39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에 있어 공고지 발행 사무관리비 1,15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계획 정책 추진입니다. 규제계획 추진 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 169만 6천 원, 국내 예비 54만 원 등 22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144페이지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에 있어 소송 수행자 포상금 85만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 결연에 있어서는 전체 8,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국제교류도시 파견 연수생 숙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 원, 국외 업무 여비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연수 400만 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1,500만 원 등 1,900만 원, 국제교류도시 하동군 청소년 교류단 참석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 2,8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로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교류단 초청경비 2천만 원, 국제자매결연 사정교류 추진단 초청경비 500만 원, 국제교류도시 파견 연수생 지원 750만 원, 국제교류도시 파견 연수생 숙소 기본용품 구입에 대한 자산 취득비 1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있어서는 호국공원 대여군수품 장비 도색을 위한 공공운영비 142만 1천 원, 다음으로 145페이지 봉사단체 운영지원의 랜선 나눔방송 운영비 301만 3천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인 기본경비는 47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재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감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특별회계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144쪽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 10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감액되어 있다 했는데 그 외에 15만 원이 계산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2022년 본 예산에는 10만 원씩 10회에 1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떻는지, 왜 15만 원밖에 안 되는지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소송 포상금은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변호사를 수임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필요성이 낮아서 감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동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통 행정소송은 10만 원, 민사소송도 1인당 10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왜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이거 갑자기 그렇게 감액을 합니까? 일단 상반기 중에 지급 사항이 없었고요. 직접 수행해서 승소한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효 불급한 것으로 판단해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맞추려고 그래 놓은 게 아니고요. 일부 그런 사항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원론적인 건데 그래도 이런 걸 좀 일반인이 봤을 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잘못하면 지적이 나올 사니까. 예.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예,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144쪽에 교류협력관리에서 지금 우리 그 중간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4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지금 그 국제교류도시 공무원이라면 우리 하동에 있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분 나가 계십니까? 2분입니까? 지금 그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예, 지금 안 나가고. 예,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지금 아예 나가신 분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파견 연수 예산 자체가 없어야 되겠네, 그지? 예,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게 다 감해져 있습니까? 네, 그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올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교류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도로단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지금 코로나 시작하고부터는 없어진 겁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희 다 감해진 거네요. 예, 저희 그 교류 단체가 중국인데 중국 그러면 중국에서 온 우리 이 하동에 계시는 분은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교류가 안 그러면 되고 그분들이 쓰던 숙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대신 들어가서 생활하고 우리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숙소로 쓰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파견을 오는 기간까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직원들을 재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정명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차 추경을 왜 하는 거죠? 추경을 왜,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가장 큰 사유는 국가 추경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 군으로 봐서는 재정 건전화를 조금 그래도 추진해야 돼서 이 2차 추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하는데 2차 추경한다? 전부 강추경했잖아요. 얼마 정도 감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다 합하면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얼마 정도 감을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300억 넘게 정편성입니다. 예? 정액됐습니다. 전체. 정액되었다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 전체는 정액되었죠. 예. 전체는 정액되었는데 감하는 것만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감은. 자, 과장님. 예, 예. 기획예산권만 봅시다. 기획예산과에 얼마 감하고 있습니까? 21억 9,798만 2천 원은 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21억 감하면 기획예산과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 대부분의 금액이 재전환을 대비한 예비비에서 20억을 감하기 때문에 저희 그 순수하게 자체 예산의 감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8대 5회 의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22년도에 본예산을 원안 가게 됐죠. 여유 재원이 그만큼 생긴 거예요. 23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한 것만큼 갖고 오십시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3회 추경할 때 이렇게 감 편성하는 것이죠. 그때 2월, 명시 2월 등이 예상되면 계속 일을 하다가 모자라면 그때 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 이제부터 국민들은, 집행부는 국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죠. 재원이 없는데. 그러면 하도 국민은 뭐 하는 겁니까? 이 군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아직 예상되어지도 않는 우발 채무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그겁니다. 확정됐습니까? 판결금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배송 상단 관련돼서 다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7대 의회에 근무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11월 29일 날인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3차 추경에 50억인가를 승인을 해 주시고요.
12월 달에 본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다시 원포인트 추경을 또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렇게 해서 채무를 갚아야죠. 근데 이게 뭡니까? 오로지 유발 채무 1차 소송에 이겼습니까? 승소했습니까? 패소했습니까? 1차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됐으면 우리가 승소한 거죠? 의미로는 그렇게. 그렇죠. 아니 세상에 1차에 승소하고 2차에 진다고 미리 예상하고 판결금을 준비하는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차에 기각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2차에 질 걸 예상하고 아직 판결 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 또 한 번 봅시다. 과장님이 저희한테 내준 재정 건정서 확보를 위한 재정 점검단 운영 결과에 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22년도까지 미판결 시에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22년까지 미판결 시. 또 여기 주신 걸 보면 언제 판결될지 모르죠. 22년 11월 4일날, 22년 12월 4일날, 23년 4월 4일날. 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측되고만 있는 거죠.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이때 안 하면 미판결 시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다 적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의안번호 제61호 발의 제출 일자가 20년 9월 29일 날 10월 12일 날 원안 가결을 합니다. 하동군 하동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본의원이 여기를 이 기금 조례를 보면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단 한 장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잘 못하고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금은 여기에 들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이 예산은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넣는다고 해요. 아이고 참. 네.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는 거. 한 번도 운영 안 해봤죠? 예, 아직 예.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3회 추경할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3년도 본예산은 감 편성된 것만큼 갖고 올라오셔야지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부풀려서 올라와가지고 의회 너가 삭감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의회 너가 삭감하더라. 그래서 의회가 삭감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해줄 게 없다. 제가 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대 의회에 몸담고 있었던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다. 원안 가결을 해줘서. 원안 가결을 해주지 않고 삭감했다면 이렇게 감 못합니다. 재원이 있어야 감하죠. 그걸 약속하십시오. 의원님, 요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 부풀려서 일이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편성은 했지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은 했지만, 지금 군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그런 관계로 절감에 절감을 거듭해서 우리 좀 조정하게 됨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전략해서 부풀려 있는 예산은 아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써야지요. 전략해서 국민들한테 써야지. 왜 우발 채무를 씁니까? 거기 과장님한테 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산단 조성과하고 할 건데
과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분이어서 650억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예,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억 썼죠. 180원인가? 예. 450억은 지금 남아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래요? 일단 그 예상되는 그러니까 왜 예산을 하고 그러냐고. 판결이 나야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질권, 1차에 이겨놓고 왜 2차에 질권로 예상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1차 그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저희가 뭐 이리 성소했다고 이리 막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소송이 기각된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본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법법자가 30원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미리 우리는 질 걸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상급식 대법원에는 안 갑니까? 1차 이기고 2차 졌는데 우리 억울하잖아요. 3차 대법원 안 갑니까? 일단 그 판결이 그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리 갚아줬기네. 계속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1차 이겼는데 2차 져서 3차 상급심에 안 가느냐고. 또 화해 제도라는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군수님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화해 신청해 봐야 되죠. 또 공탁도 해야 돼요. 공탁도. 본 의원이 법률 상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공탁금, 이 사람들은 43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소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변호사비 대주고 변호사비 얼마 들었니? 100억 들었다. 그래 531억 됐지? 됐다. 이자까지 왜 너가 받을 생각이 있나? 우리 하도금 파산할 건데 라고 해서 500억 효당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하면 그만큼 예를 들면 2차 재판에서 900억 원 갚아라 라고 판결하면 900억 원 공탁하면 더 이상 이자 안 일어납니다. 그것도 자꾸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까? 언제 되면 하루에 22억씩 올라가니까 가결하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이자 불어납니다. 그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팀도 있고 저는 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고도 남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자질 일어나니까 해라. 이 300억 원 만들어서 저는 확정 채무, 지금 지방채 1,300억 원 그거 갚는다면 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갚아야 되니까요. 확정되어 있는 채무니까.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판결되지도 않는 걸 1차에는 이겼고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2차에는 질 걸로 계산하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미리 만들자. 지금 안 만들면 자꾸 이자가 불어나니까 22억씩 불어난다. 말도 안 돼. 답변 좀 하십시오. 저는 이상 질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가 공탁이 되었으면 훨씬 더 우리 군에 부담이 줄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1차 때 이 결과가 기각이 된 것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패착이었습니다. 기각된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이 공탁이 아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승소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2차 판결이 나고 나면은 뭐 공탁을 해야 되겠죠. 이상 진행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1차에는 우리가 승소했으니까 공탁 안 하지. 왜 승소했으니까 공탁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기각이라는 게 정확한 법률 용어는 기각 그대로 멈춰 세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만은 당연히 공탁 안 되죠. 저는 2차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2차 결론이 나면은 공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네, 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관성운용 일반 수용비가 본 예산에 1,344원에 400만 원에 4만 원에서 473만 2천 원이 감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그 예상액이 보니까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870만 8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 56명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절감 이유가 뭐입니까? 이거는 경상적 경비 유보 잡아놨던 부분들을 전부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간수운영이라는 운영경비를 아시지요? 예, 예. 그 여기 쓰는 게 아니고 주로 지구대나 파출소, 출장소 이런 데서 그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간수운용이. 아닙니다. 이 경비는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여기에요. 예, 그럼 기본적인 행정 사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비를 그러면 이제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무슨 그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금액을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절감을 시켰습니까?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재정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 아껴 쓰고 하는 차원에서 좀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또 그러면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56만 원씩 24명으로 계산해 보면 맞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된 겁니까? 기본 경비는 편성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에 의해서 이 편성하는 경비고요. 지금 이 절감한 부분은 저희가 그 사무관리비 전체 그 유보한 금액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실제 금액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디 보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 계산해보고 473만 2천 원이 감액됐다는데 계산해보면 맞지 않더라고요. 56명에다가 20 곱하고 이러면. 그 부분은 전체 율로, 절감률을 적용해서 일이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곱해서 일이 산정할 금액은 아닌 것으로 일이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건 절감률로 항상 합니까? 예, 예. 어떤 부서든 간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궁금해서. 경상적 경비는 아마 동일한 율로 일이 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이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난해에 재재난 그 목적 예비비를 얼마 정도 썼습니까? 작년도 40억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 한 개에 지출은 한 3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정도에. 그럼 지난해 3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40억 정도 이래 놓으면은 뭐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많이 터질 수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전년도에 절반이 예에 지나서 비춰서 봤을 때 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절반이 지나서 괜찮을 것 같다. 뭐 보통 한 해 뭐 일단 위원장님 그 자료 요구를 한 게 하겠습니다. 뭐 지난해 하고 그 다음 해 연도에 우리 재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하이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에 그 호국공원 대여 군수품 장비 도색이 절감이 됐네요. 이거는 뭐
대여 군수품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러 낮추기 위한, 일부러 예산 절감을 고루고루 하기 위해서 절감이 된 건가요? 예, 뭐 종류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뭐 일정 부분 사무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감시. 도색을 사무관리비를 축소를 하신다고요? 이거는 뭐 어찌됐든 열심히 긴축 예산을 하시다 보면 내려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호국공원도 지금 준비 중이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뭐 예산 절감도 좋지만 잘 저희가 대여받은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또 잘못하게 된다면 또 저희한테도 손해가 있으니까 군에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다 뭐 긴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다 좋은데 저희 어저께 그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고공 중인 금리와 불안정한 경제 사정으로 채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분정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발생하지 않는 우발 채무에 대해서 또 서둘러 그 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예산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우리 모든 그 행정에 계신 분들께 물론 하동군의 그 채무도 중요하지만 고공 중인 금리와 불안정한 경제 사정은 행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동의 군에 계시는 국민 모두의 삶에 모두 가가 후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 또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학비 대출을 받으신 분, 또한 농업인들 굉장히 많은 아마 우리 빚보다 그분들 빚이 합치면 더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충분히 뭐 사업별로 다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하동군민들이 저희도 하동군이 다른 군보다는 살기 좋은 질 좋은 하동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지자체 이제 당도할 지금 그 엄청난 고공금리를 위해서 우발 채무까지도 염려하는 행정이라면 우리 하동 국민의 가가후에 대한 채무 발생이 됐을 때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정마다 힘들어질 것에 대한 대비나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거를 함께 행정의 힘듦과 우리 국민의 힘듦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지금 일단은 급한 것들이 2차 추경에는 행정에 발생하는 금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게 들리기 때문에 오늘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계속될 거고 의회도 계속 협력해서 가겠지만 국민에 대한 어떤 그 금리에 대한 그 불안감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한 번은 준비를 해 드리고 있어야지만 그분들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 방법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을 위한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또 다른 하동이 시작은 정말 국민의 아픔을 함께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하인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을 2022년 8월 3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호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방영호입니다. 평소 경제전략 업무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는 최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존액 대비 4억 3,400, 세입예산입니다. 4억 3,499만 6천 원이 감된 52억 1,612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8,471만 원이 감액된 20억 5,328만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5,328만 6천 원이 감액된 13억 3,959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안 보고 시 성리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은 13억 795만 2천이 감액된 124억 9,5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스마트 전략 운영 전 일반 운영비, 지역개발 전략사업 발굴 일반 운영비는 절감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역개발 전략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용역에 1,800원 감액된 4,2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일권 개조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7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시설비는 금속면 나팔지구입니다. 군투기계 1억 300만 원 포함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 드림 스테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군비 3억 원을 감액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계획 확정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금년은 사업계획 협의 등 절차 이행 후 내년부터 본계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비 조정분입니다. 일반 보증금에 840만 원 감액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기안정에 대한 경상적 이착 사업비로 국비 4,050만 원이 포함된 8,260만 원이 감액된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비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청년 장애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1억 7,750만 원이 포함한 3억 2,650만 원이 감액된 1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토비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멸 위기지역 대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이탁 사업비에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3,600만 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구직 활동사항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활동 구직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이탁 사업비입니다. 도비 698만 원이 포함된 2,210만 원을 포함한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추경에서 추가 지원분에 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 운영비 553만 원 감된 1억 7,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로비로는 특화시장 운영 절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2,500 감된 봄나물 장터는 시기가 일치돼서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 3억 5천 포함해서 7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도비 조정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3단계에 반영돼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앙부입니다. 2022년 전통시장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으로 도비 2억 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매칭분 200만 원을 편성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 상품권 운영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입달 사업입니다. 군비 5,2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회 추경 시 국비 4억 원 포함해서 11억이 정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사업은 국비 사업과 연계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은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국비 2,629만 원이 포함된 3,769만 원 9,095만 원이 정액된 8,769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인 사업에서 이번에 추가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도비 2,627만 5천원이 포함된 6,568만 8천원이 정액된 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5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강기 해생저능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금액은 크진 않지만 도비 40만 포함된 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제한 탱커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085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교면 양이 마을 사업으로 대상 가구가 증가되어서 부족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호스 배관 금속관 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 안전공사에 입작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류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시설입니다. 국비 700만 원 포함한 1,150만 원이 정액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추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일반항의를 마치고 279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사업은 정감사항은 없습니다. 58억 9,620만 원은 그대로 편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 내용만 적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그러면 1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을 보면 총체적으로 이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7억 6,553만 원이 이제 감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건 적이 돼야 될 텐데 가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전통시장 이번에 감된 부분은 봄나물
하고 특허시장 운영이 지금 그 코로나19에서 당초에 우리가 그 운영을 하지 못해서 운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도심 활력 사업 제 2단계 하고 7억이 10억대 있다가 7억이 감해졌거든요. 도심 활력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하동시장 주변에 그 주변 도로하고 그 시장 내에 시설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당초 예산에 좀 추가를 하고 이는 3단계에 2단계까지 마쳤으니까 3단계에서 반영해서 내년부터 또 2년 동안 그 추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은 3단계로 좀 그 그 계획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럼 2단계까지는 다 되었다. 예, 그럼 예. 3단계 그 차원에서 예. 이제 내년 예산이 들어올 거네요. 예, 당초에 좀 그 도하고 협의하면서 좀 가다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우리 뚜꺼비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 팔찌 때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야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3천만 원에서 150만 원만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야시장 운영 결과에서 150만 원 돼 있는데 그 150만 그 야시장 운영 이건 어떤 용도에서 운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야시장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저감된 부분은 절감분, 그러니까 일괄 저감분에 대해서 이번에 150만 원 저감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조금 이제 유동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우리 그 시장 뚜꺼비 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광에 오신 분들한테 1인당 2당 만 원씩 주고 이런 그,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야시장 한다 딱 주간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포장마차를 좀 활성화시키 보면 안 되겠나 밤에. 요즘 보니까 우리 하동에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밤에도 보면. 그래서 청년 창업도 겸하고 또 저녁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불 돼 있고 좀 조명도 좀 잘 돼 있다 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의미에서 꼭 시장 상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젊은 청년이나 시장이라면 분포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이 포장마차를 좀 너무 많이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좀 갖춰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우리 부서에서, 시장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청년층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고 또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 꼭 그 시장 장호만이 아닌 주변도 활성화되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그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좀 확정되면 다시 또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판대는 다 어디다 나눴죠, 그때? 그 개개인으로 갖고 갔습니까? 그거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잘 보관하고 예, 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나서 뭐 노후돼갖고 못 쓰고 새로 또 하는 그런 예는 없겠죠? 아무래도 조금 되면 손은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하동구 시장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원입니다. 우리 안사업 설명서 11페이지에 우리 지역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이게 지금 우리 하동군에 몇 개 마을이 된 겁니까? 한 개 지금 이게 된 겁니까? 20페이지 말씀입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예. 취약지역 생활중개소, 이는 공모사업으로 현재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납할말 하나입니다. 한 개. 예. 이걸 몇 개? 기존 이게 사업이, 예.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공모를 넣을 때 한 개 마을 만들었습니까? 몇 개 마을 정도 넣었습니까? 공모를.
이번에 할 때는 납발 하나 했습니다. 한 개만? 예, 예.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해서 한 번 이게 신청을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몇 번 한 2번 정도는 해야. 물론, 예, 예. 과장님 알겠는데, 그, 우리 13개 읍면에 이런 마을이 많은데, 다른 데도 이걸 공고를 신청해보고 싶었을 건데, 이는 홍보가 정확하게 돼가지고, 안 그러면 뭐, 조건이 본견에 별로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데, 다른 데도 이렇게 뭐, 홍보를 해가지고, 없어서 이 마을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계속 신청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예.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예, 예. 이제,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한 군데도 없어서 딱 한 개 마을만 이걸 신청을 했네. 예. 그 앞에는 몇 개만. 이게 부서가 예. 여러 부서에서 지금 센터에서도 해놓은 게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또 별도로 농어촌에 있고, 경제 전략가에서 여기는 우리 경제 전략가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만. 예, 예. 작년에도 똑같은 이거 공모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 신규 아닙니까? 예, 예. 신규인데 이거 신규를 넣을 때 이 담당 공무원이 담당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홍보를 할 때 웬 나팔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 마을을 올릴 때. 나팔 마을에서 이거 신청을 그 나팔 마을 어떻게 알고 해요? 이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좋은 사업인데 13개 읍면에 3개 마을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저 뭐야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인데 빈집꽃 주고 안길 포장해주고 사실 일부분 연차 사업을 해가지고 슬레이드 개량하고 해무실수 철거, 노후 담당 정비 이런 개인적인 이런 일을 다 해주는 사업들인데 유독 한 개 마을만 신청을 했는지 이게 의아스럽다는 이야기지. 이게 다른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어떤 마을에 대상인이 한 개 마을 지정을 해갖고 한 개 마을만 올린 건지. 이 마을, 농림부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그쪽에서 누락되거나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또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가 좀 충분히 돼가지고 다른 마을에서도 다음이라도 이런 사업 공모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군에 한 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좀 2개, 3개 줍니까? 군단이 1년에 하나에. 예. 그러면 올해 근데 지금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내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있으니 내년 거는 또 내년에 또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언제쯤 내려옵니까 이 계획이? 그거는 정확하게 없는데 하반기. 예.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준비를 해야 누구나 앉아 있는 의원들 다 이런 거 욕심내지. 자기 지역에 자기 불악에 이런 일 해보고 싶지. 돈이 얼마짜리인데 공짜로 다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네 보니까. 이런 거 공부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서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 우리 자료준비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우리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이 바로 제 지역구 지역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나팔 마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ter. 대부분 보니까, 사과무고라 참 안타깝습니다. 참 예산이 좀 풍족해갖고, 상악포 없는 이런 행정을 기원하면서, 내년 171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돼서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총 사업비가 14억 7,800만 원 들어서 하는 연차적인 어떤 신규 사업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다른 어떤 부분들은 그 마을은 정말 골목골목이 너무 헬스하고 차들할 데가 없습니다. 그 마을은 사람은 많이 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은 주민 역량 강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민 역량 강화라 하면은 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그 주민 교육하고 그다음 각종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여전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성의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예, 그럼 그 교육하고 개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본 계획 수료에 보면 이제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넘어가지요. 그 자체가 이제 다른 어떤 다른 기본 이거는 이제 저 기본 계획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계획에 많이 좀 우리 행정에서 많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좀 해줘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그 국토부에서 전문가들을 직접 현장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그래도 저명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좋은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아 의원입니다. 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175쪽에 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의보다 우리 군비가 많거든요. 또 거기 정액이 됐고 기업 육성 지원. 예. 이 기업은 지금 어떤 기업인지 이거 나와 있습니까? 기업은 우리 그 특정 기업이 아니고 우리 우리 저 부서 명칭이 기업 지원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기업 전체 우리 관내 창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관리할 때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지역에 뭐 에코맘이라든지 뭐 율림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기업이 그런 에코맘 우리 이제 부서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 이제 각종 그 공장은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특정 기업이 아니고 전체 우리 우리 군 전체. 저는 이거 특정 기업인 줄 알고 특정 기업인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은 바로. 왜 물어보니까 하라 했어요. 빨리 보고 오라. 저렇게. 과장님 빨리 오세요. 네,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의무에 많은 관심과 성을 모아주시는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휴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828만 1천원이 감액된 697억 7,122만 4천원을 계산했습니다. 국고보조원 등의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지원 외 15개 사업 1억 7,742만 5천원을 감액된 622억 6,745만 5천원을 계산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의 도비장애수당 외 40개 사업에 3억 6,914만 4천원이 정액된 73억 472만 9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대시 등에 따른 감액이며
184페이지까지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1,307만 9천원이 감액된 985억 676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건 업무 추진에서 호국 함량, 추념 행사 및 총원탑, 유지 보수의 세계 사업에 재정 건전성 등으로 2억 2,622만 9천원이 감액된 33억 8,417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지원 업무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원 감액된 23억 3,748만 3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어려운 국민 생활안정지원에서 행여 사망자, 장례비 외 4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6억 2,965만 3천원을 정액된 97억 6,332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예상 재정성 등으로 1,305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6,355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 지원에서 복지회관 지원에 35만원 감액된 68만 5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외 2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 신설 등으로 390만 2천원이 정액된 1억 2,446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에 예산 절감 등으로 122만 8천원이 감액된 5,372만 2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25만원을 정액한 1억 7,994만 3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사업에서 긴급복지 외 1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예산 절감에 따라서 1억 4,267만 3천원이 정액된 9억 2,562만 8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전보장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1만 3천원이 감액된 29억 3,781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보장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지원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649만 5천원이 정액된 40억 4,558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외 9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791만 2천원이 정액된 33억 80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자활사업에서 저소득 자상화요청 특별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25만원이 정액된 22억 4,622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업무에서 통합조사관리 운영 지원에 예산 절감으로 66만원이 감액된 1,462만 8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생활안전 지원 사업에서 노인복지 운영 지원 외 6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 및 예산 절감으로 672만 5천원이 감액된 62억 3,271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에서 기초연금 지원 외 2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억 2,998만 4천원이 감액된 462억 9,462만 3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에서
기내방 운영비 등 지원 외 5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1억 3,474만 7천원이 정액된 33억 2,423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장사시설 관리에서 공농모의 정비공사 외 1개 사업에 예산 증가에 따라 2,079만원이 감액된 7억 7,221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여성 지원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인권 보호에서 여성 업무 행사 실비 보상 외 18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및 사업 신규 등으로 1,031만 1천원이 감액된 21억 6,385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주민행복과 기본경비에서 384만 2천원이 감액된 3,299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회복과 내부거래 지출에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24만 3천원이 정액된 7억 891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02만원이 정액된 10억 1,472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2만 2천원이 정액된 1억 7,090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만 5천원이 정액된 4,272만 5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적립금 424만 3천원이 정액된 7억 892만 5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의료급여 경상보조회 1개 사업에 국도비 병역 내시 등에 따라 602만원이 정액된 10억 1,472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조합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하시는 수고 많았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우리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 34쪽. 그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기본급이 계속 사업인데 하동 성가족 상담소 1개소에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4명이 근무합니다. 그 이제 이분들 총 사업비가 3,590만 3천원인데 예. 여기에서 부족분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계산해놨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예는 없겠지만 혹 가다 보면 가족들로 구성된 이제 우리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으로 구성된 예도 있더라고요. 타인으로 이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예는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여성 가족 상담소에 그 가족이 봉사하는 걸로 그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옛날에는 민간인에서 이제 예. 그 성폭력 그 상담소가 우리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지? 예. 옛날에 개인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 그 법인으로 일해갖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법인이 아니고 아마 신고에 의해 가지고 아마 등록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 가족 그거는 이제 그 신고 체제로 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 예, 개인이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 나가면 물론 국비, 도비, 군비도 나가겠죠, 그죠? 예.
하동에는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또 이런 보조 사업이 나갈 때는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더라고요, 국가에서. 예. 이런 거는 좀 단단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그래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책을 하기 전에 201쪽에 이제 보면은, 우리 여성 행사 실비 보상이라든지 이게 좀 이제 많이 357만 5천원 이제 감해졌는데, 여성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많은 활동이 더 활동량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왜 여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대로 이렇게 유지는 해주면, 병은 안 하더라도 유지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해는 이유가?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재정 건전성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예. 이번에 이해 추경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장 내일 모레도 우리 여성 양성평등 주간 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여성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양성평등으로 봉사하는 도 많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중앙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사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기성 의원입니다. 예. 183조 국구보조금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고, 저 밑에 쪽에도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위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183조. 예, 우리 긴급 지원 부분은 우리 단위 사업 설명서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 발생을 당한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의 긴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주급여 이런 부분을 우리 선정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예. 이런 부분들은 감한 게 좀 이렇게 표가 확 났다. 이건 그대로 가도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지금 주민들께서 저에게 전화 오는 중에,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이 휠체어 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갈 때 아침에 이렇게 좀 일찍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아마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우리 노약자, 그 부분은 예약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약은 일반 장애인들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 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리 하는 걸로, 그 사업은 하면은, 예. 시간을 이렇게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시간, 이래서 예약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또 밀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